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라대학교 교수 박광호입니다. 오늘은 남북사회문화협상의 첫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회문화 분야의 구체적인 협상 과정보다는 협상의 대상인 남북사회문화교류 전반의 성격과 진행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협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어지는 2시간 동안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스포츠, 음악, 방송, 종교, 학술, 시민단체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수많은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사실상 정치, 군사, 경제 분야를 내놓고서는 나머지 모든 분야의 교류를 우리가 사회문화 교류라고 뭉뚱그려서 통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하나하나의 교류에는 들여다보면은 사전에 협상 없이 어떻게 교류가 있겠습니까? 사전에 치열한 협상이 있었고 그것이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회문화 교류가 성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 교류하고 사회문화 협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성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협상을 첫 번째, 사회문화 교류의 힘, 사회문화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문화 교류 협상의 역사와 종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교류 협상의 특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교류의 힘입니다. 사회문화 교류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일종의 소프트 파워인 셈이죠. 이게 무슨 힘이냐? 정치 협정이나 군사력 경쟁, 그리고 경제적 이익, 이런 것과는 달리 그 영향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체제 구성원의 정서에 깊은 영향을 줘서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체제도 바뀔 수 있고 국가 간 관계도 바뀔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통계나 측정치 같은 숫자로 확인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정서에 깊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실증적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방식으로 요 사회문화 교류의 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핑퐁 외교예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MZ세대는 이 핑퐁 외교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던가 하면은 과거에 냉전 시기에 적대적이었던 미국하고 중국이 1970년대, 냉전은 대체로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970년대 들어와서 핑퐁, 탁구잖아요. 핑퐁을 매개로 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수교에까지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1971년 일입니다. 이때는 미국과 중국이 오랜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서방 세계에서는 당시에 소련을 철의 장막이라고 불렀고 중국을 죽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진행되는 일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철의 장막, 죽의 장막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쯤 돼가지고, 이때라는 건 1970년대 초입니다. 이때쯤 돼가지고 분위기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1969년에 당시 닉슨 미국 대통령이 괌에서, 그러니까 1969년 7월 26일입니다. 괌에서 유명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아시아 국가들이 책임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닉슨 독트린을 해석하기를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에게 해오던 압박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거기다가 중국은 당시에 중소 관계를 대등하게 가져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냉전 기간 내에 이 공산 진영은 소련이 리드하고 중국은 따라가고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의 영향을 중국도 강하게 받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점점 그때 이제 국력이 커가고 그러던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왜 소련으로부터 계속 이런 강한 영향을 받아야 돼? 우린 대등한 관계야. 대등한 관계로 가져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의 입장을 고려를 하면 당시에 중국과 소련의 입장을 대등하게 가져가고 싶은 중국의 열망,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볼 수 있는 중국과 소련의 약간의 입장의 틈새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핑퐁 외교의 시작에 기초가 되는 이제 국제정치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 1971년 4월 6일에 일본 나고야에서 제3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선수단이 출전했는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국에서 은밀하게 미국 측에다가 말이죠. 미국 선수단 15명 그리고 기자 4명 나고야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끝난 다음에 중국으로 좀 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이거 이제 당시에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선수단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 독단적으로 중국을 들어가는 이 주계장막에 들어가는 일을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당연히 미국 정부에 이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요 미국 그 탁구 선수단이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중국에 온 미국 탁구 선수단을 당시 그 중국 총리 중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총리죠. 주은래, 중국말로 저원라이 총리하고 이 저원라이 총리가 미국 선수단을 데려다가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친히 말하자면은 면담도 하고, 그리고 이 미국 선수단이 베이징하고 상하이, 광저우 이런 데를 순방하면서 중국 선수단하고 친선 경기를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뉴스거리가 됐겠습니까? 분위기가 뜬 거죠. 나중에는 이제 미국이 이 중국 선수단을 초청을